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국제결혼을 업체 통해서 하고 또 폴란드 여자를 어플로 만났다가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 업체와 어플의 문제점 그리고 국제결혼에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러 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인터뷰까지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정확히 뭘까요? 국제결혼을 업체 통해서 한다니까 러시아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절 정말 말렸어요. 업체 통해서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을 안 들었죠.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죠. 그 사람들은 제가 지금이라도 언어 공부를 하고 어학연수를 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자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전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바보같이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제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꿔주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제 연애든 결혼이든 처음 시작은 외국인을 만나고 싶다 해서 왔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생각은 어떻게 갖게 되신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먼저 결혼한 선배들을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결혼 날짜 잡히니까 여성분들이 다 일을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뭐 자기가 한 달에 600만 원 못 벌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난대요, 계좌가. 그래서 매달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어차피 저도 외벌이 할 거면 그냥 한국 여자랑 결혼하기보다 외국 여자랑 결혼할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용이 좀 덜 들 것 같은 느낌이 있었네요. 현실적으로. 네네. 한국의 결혼 문화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문화들이 많아가지고 국제결혼은 어떨까 생각해본 거죠. 근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냥 꼴바른 그런 소리들에 전 속았다고 생각해요. 현실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처음 만난 거는 어떤 식으로? 처음 만난 건 업체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 결혼 업체인 거예요? 아니면 뭐 연애만 해주는 업체? 네, 그냥 국제결혼 업체죠. 거기서 한 일주일 만나고 그 다음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한국어 시험에 통과하면 같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면 국제 결혼 업체에 일단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 주고 좀 가입하셨어요? 계약금만 치면 2,200만 원이고요. 저는 한 2,700만 원 뜯긴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입비만 2천이 넘고 또 네. 들어간 비용이 뭐뭐 있어요? 항목이? 예를 들어 제 비행기표랑 신부가 한국에 오르면 그 비행기표랑 뭐 한국어 교육비랑 뭐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거에서 본인이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외국인 여자분 네. 뭘 내요? 돈 안 내요? 예, 없습니다. 아, 남자가 다 해야 돼요? 네. 돈 주고 사오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신 거잖아요. 약혼만 웨딩 사진만 찍고 그거 신고를 안 했죠. 가입 때부터 약혼까지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전쟁 중이라서 경유를 해서 가야 돼요. 우즈벡에서 경유를 해서 갔고 그 다음에 거기 가자마자 통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맞선을 봅니다.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여자가 여러 명 나오는데 예쁜 여자들은 굉장히 눈이 높고 많이 배운 여자들도 굉장히 눈이 높고 그 다음에 나 이 여자랑 하고 싶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순위를 먹여봐라 해서 그 다음에 그 여자도 오케이 하면 다음날 바로 데이트를 하는 거죠. 둘이. 데이트는 단둘만 하는 거죠? 처음엔 통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 둘이 하죠. 그러면 그 처음에 만났던 그 날 다음 날부터 이제 막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순서대로 다 만나는 거예요? 저는 한 명만 만났어요. 1순위 제가 고른 사람. 어떤 게 좀 마음에 들었나요? 예를 들어 금발이 너머의 그 영화 보면은 남자 꼬실 때 일부러 이렇게 숙이면서 가슴을 보여주라 그러잖아요. 네. 진짜 저한테 그 기술을 쓰는 거예요. 인사하고 일어날 때. 솔직히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뻤다. 그러면 데이트는 뭐 하셨어요? 동물원도 가고 같이 카페도 가고 그 여자랑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데이트는 하루만 한 거예요? 3일 4일 했는데 그 여자가 일 때문에 가야 된다 하는데 다시 뭐 교대자가 교대를 해줬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껴안고 같이 울고 반갑다고 그 다음에 같이 방에서 쉬기도 하고 아무 일 없었어요? 방에서 쉬는데. 그냥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저는 뭐 끝까지 갔죠. 그러면 어쨌든 데이트도 하고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네요. 네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출국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통역사랑 같이 택시든 그 통역사 차를 타든 공항으로 가요. 그 다음에 그 공항 비행기가 새벽에 잡혀 있는데 새벽까지 같이 손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공항에선 헤어질 때 그 여자가 출국 심사소 있잖아요. 그 앞에서 갑자기 절 껴안더니 사랑한다면서 막 30분 동안 울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절. 그 공항 사람들 직원들 다 나와서 막 웃으면서 구경하고 전 그때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죠. 제가 그때 제대로 된 판단이 안 섰어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네, 그쵸. 그
그래서 그때는 내가 정말 좋은 여자랑 결혼했다. 국제론 유튜버들이나 TV에 나오는 그런 정말 나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내가 찾았구나. 그렇게 혼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죠. 근데 한국에 오고 한 15일 후부터 이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가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해갖고 수입이 줄었다고. 그러면서 좀 도와줄 수 있냐면서 처음엔 소액으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얼마를 달래요? 처음에는 한 15만 원? 그래갖고 제가 뭐 15만 원 못 주겠습니까 달라는데 그 줬죠. 근데 점점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아프다, 화장품 뭘 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달라고는 안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폰 사진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나 이거 사달라는 건 아닌데 나 이거 봤어. 그리고 그 지역에도 한국어 대학이 있는데 굳이 자기는 상트페테부르크로 시험을 보러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러시아 사는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원래 러시아 애들이 상트페테부르크랑 터키에 여행 가는 거 엄청 좋아한대요. 근데 비행기표를 제가 쳐보니까 26,000루블인데 왕복이 그 여자는 6만 루블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거기 체류비도 또 달라고는 안 하는데 체류비가 얼마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 나 엄마도 아프고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누가 봐도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 거짓말이 쌓이고 쌓이니까 저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이 업체에 전화하면 다른 사람들은 더 해주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진짜 더 해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별로 큰 돈도 아닌데 그게 뭐 대수냐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업체는 무조건 여자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계약서에 신부의 무리한 금전 요구로 인해 결혼이 중지될 시 위약금을 제가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그 위약금 안 받게 하려고 막 어떻게든 머리 쓰는 거죠. 원래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이 많은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계약서에 또 무리한 의심으로 파혼하면 업체랑 신부한테 위약금을 물어줘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의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고 계속 여자 편을 들어준 거죠. 제가 너무 이상하니까 다른 업체에도 전화해봤어요. 이런 여자 있는데 흔하냐고. 그건 소개 잘못 받았다고 무조건 버리라고. 정말 악덕 업체 걸렸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통역사가 계속 그 여자가 날 사랑하는 건 맞는데 좀 물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절대 그런 짓 안 한다고. 그 업체 사장님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 원래 업체에 좋은 여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접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러시아 25년 산 아저씨 있는데 그 아저씨한테 다 말하니까 자기 바꿔보래요. 그룹통화로. 그 업체 사람을? 네, 그 업체 사람이든 그 여자든. 제가 그 여자한테 말했어요. 내가 뭔가 오해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따가 내 친구 중에 러시아 25년 산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도 러시아 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다 같이 그룹 통화를 해보자니까 계속 안 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죠. 내가 업체와 이 여자에게 완전 놀아나고 있었다. 내 머리 위에서 날 가지고 놀고 있었구나 생각했죠. 그 상황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위약금은 안 무는 걸로 약속을 받고 끝내자고 했죠. 여자한테. 그냥 차단해버렸어요. 여자. 그렇게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가입부터 한 며칠 걸린 거예요? 끊기기까지? 거의 2-3개월 걸렸죠. 와, 근데 생각해보면 2-3개월에 거의 3천에 가까운 돈을 썼잖아요. 네네. 그 정도 돈 쓰면 한국에서 누구도 꼬실 것 같은데 거의 월에 1,000은 넘게를 쓴 거니까. 예. 그래도 저는 거기서 끊어서 다행이었죠. 이 업체 통해서 결혼한 다른 분은 여자가 시험 보러 간다 그래서 돈을 줬는데 시험 보러 가지도 않고 시험 보러 갔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시험 떨어졌다고 한 번 또 달라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줬는데 또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런 식으로 3,500만 원을 썼는데 아마 이건 제 생각이지만 시험에 붙은 다음에도 나 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엄마랑 여행 가고 싶어 이러면서 돈을 또 받아냈을 겁니다 아마. 그럼 지금 우리가 짧게 들어서 그렇지 2-3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연애를 한 거잖아요. 네네. 연애를 하면서 돈을 계속 뜯긴 거고. 근데 그 과정 속에도 좀 좋았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연애구나라고 느꼈으니까 돈이 계속 갔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좋은 점이 있었나요? 그 여자가 말로는 개념 있는 척 연기를 했어요. 행동은 반대였어도. 저는 돈 같은 거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 단칸방에서도 살 수 있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온갖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반대인 거죠. 그리고 영상통화할 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어요. 진짜 막 녹아내릴 듯한 그 눈빛과 미소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속았었죠. 그럼 업체 입장에서는 가입비도 받았어, 비행기표 이런 것도 게스트분
돈으로 다 했어. 업체 쪽에서는 피해볼 게 1도 없잖아요. 책임질 것도 없고. 그 뒤로는 이걸 내가 조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안 했나요? 제가 뭐 변호사들도 다 연락해봤는데 제가 이길 수 있긴 있을 텐데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냥 이거 할 바에 내 인생 열심히 사는 게 낫다. 변호사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 그런 업체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업체를 만나면 소비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계약서 쓴 순간. 그럼 외국인은 국제 결혼 업체를 통해서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플로 만났죠. 그럼 초반에 어플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플로 폴란드 여자가 사랑한다고 자기가 직접 한국에 오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라고 했죠. 경복궁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제 거 스마트폰 말고 아이폰으로 자기 사진을 찍어달래요. 한복 입고 이렇게 경복궁에서 데이트하는데 그래서 딱 사진 찍는데 인스타에 사진 하나 올리잖아요. 그럼 만나자는 쪽지가 1초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 한국 남자들한테. 이뻤어요? 예뻤죠. 그때는 제가 외모를 많이 봤죠. 지금은 많이 정신 차렸습니다.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트하고 있는 중에 메시지가 많이 왔어. 예, 확실히 한류 파워가 있거든요. 제가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공항에 앉아있거나 길 다니면 저한테 진짜 뭐 인스타 아이디 물어보고 그런 여자들이 있었어요. 한류 파워가 정말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근데 외국 여자가 한국에 오면 한국 남자들도 외국 여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구애를 받으니까 이 여자가 눈이 안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정작 한국에 오면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돈 많고 더 키 크고 이런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으니까 더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초라해지는 거죠. 그분이랑 또 어떻게 됐어요? 폴란드로 돌아가서 저 말고 다른 남자랑 연락하고 있었다는 걸 안 게 그 여자가 일단은 저랑 연락하는 척 하다가 점점 시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꿨는데 어떤 다른 한국 남자랑 이렇게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근데 어떤 폭포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니까 제주도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폭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랑 만나고 있을 때 이미 다른 남자들이랑 또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자기가 딱 골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플로 만나면 그 여자가 한국에 오면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플로 만나서 결혼했다 쳐봐요. 근데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을 거고 돈도 못 벌 때도 있을 텐데 그 여자가 과연 우리 옆에 있어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당장 어플만큼만 만나자는 남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데 그리고 러시아를 예로 들면 러시아는 그냥 공무원한테 돈만 주면 결혼기록, 이혼기록 다 지워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혼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혼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에겐 정말 일생일대의 선택이잖아요. 이혼이 각각 의리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바람을 피든 돈 낭비를 하든 우리는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냥 우리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면 되는 건데 우리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 거면 결혼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럼 2명 만나신 거잖아요? 네네. 말은 잘 통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깊은 대화가 안 되죠. 그냥 간단한 회화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제가 영어 과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사랑이 꼽힐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사랑할 거면 말 잘 통하는 자국 남자랑 하지 왜 한국 남자랑 합니까? 안 그래요? 네. 그쪽 남자들이 키도 더 크고 몸도 더 좋을 텐데 솔직히.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내 진심이 전해질 거라는 이상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착각입니다. 선진국 미국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여자랑 결혼하면 그 여자가 한국 오는 이유는 그냥 자기 나라 살기 싫어서 오는 거예요. 그 여자도 미국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으면 미국 남자 선택했지 우리 선택했겠습니까? 그냥 자기 나라 살기 싫으니까 한국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안 통하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착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